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는 비행기를 조종사가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는 비행기 형상 변화야. 랜딩 기어, 플랩, 스피드 브레이크 등과 같이 외부 형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둘째는 자세 변화야. 피치를 들거나 내리거나 뱅크를 주어서 비행기 자세에 따라서 비행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달라지겠지. 셋째는 에너지 변화야.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엔진 추력을 높이고 낮추는 비행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중에서 터뷸런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터뷸런스는 방향이 불규칙하고 이 힘의 크기도 불규칙한데, 이게 비행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이나 승무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지. 이때 조종사가 이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내가 말했던 세 가지 비행기 변화를 안 하면 돼. 최대한 줄이면 된다고. 형상 변화를 최대한 하지 않고, 자세 변화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에너지도 그대로 있으면 그게 가장 터뷸런스에 대비하는 자세인 거야. 큰 변화를 주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방법인 거야. 그래서 매뉴얼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방법들도 형상을, 크린 형상을 되도록 유지해라. 그리고 시비어 터뷸런스일 때는 상승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라. 클린업 상태라면 상승 자세가, 피치 자세는 5도이니까 5도 근처에다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엔진 에너지도 우리가 엔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어쉬움을 써서 테이크오프 했다면 터뷸런스가 생기면 우리가 클라임 파워로 빨리 바꾼다고. 클라임에 맞는 단단한 에너지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피치 자세가 왜 5도냐고 할 텐데, 이륙 때는 15도, 그리고 플랩 클린업 시킬 때는 10도로 내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저절로 250나트가 되고, 1000피트 후에는 하이스피드가 되는데, 그때 10도 피치를 5도 피치로 내리고 기다리게 되면 속도는 약 280나트 근처에 오게 돼. 내가 자세 비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자세 비행은 따로 예전에 내가 영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해. 큰 변화를 주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야.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작 기술로 숫자로 매뉴얼에 기술해 놓은 것 뿐이야. 상승 시 변화를 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미리 알고 있는 비행기 상승 자세에 비행기 피치를 가져다 두면 되겠지. 그러면 속도계는 터뷸런스가 불면서 다소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비행기 자세는 일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터뷸런스의 영향이 많지 않을 거야.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쳤을 때 물에 떠다니는 거, 둥둥 떠다니고 그냥 내 수영하는 떠다니는 자세만 유지하는 게 내 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터뷸런스가 심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매뉴얼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거지. 속도가 좀 왔다 갔다 해도 자세 유지해라. 오토도 다 끝낸 이유는, 오토는 속도계나 내가 지시한 모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급격히 외부의 힘이 변하면 변화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오버 커렉션 하게 되거든. 그래서 매뉴얼로 전환하고 자세 유지만 하세요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려면 조종사는 상황에 맞는 비행기 자세를 일단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는 다시 한번 링크 아래 링크를 꼭 한번 보도록 해. 그런데 시비어 터뷸런스가 아닌 그냥 터뷸런스에서 280이나 막 포인트 76가 속도가 주어지는 건, 이건 사실 항공기 이제 기종마다 다른데 왜 이 속도인지는 제작사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속도가 시비어 터뷸런스 자세에서 자세 비행할 때 대략 나오는 숫자라는 걸 감안하면 그 클라임 자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방법인 거야. 속도계로 맞출 수 있는 방법. 그 자세를 시비어 터뷸런스일 때는 오토가 오버 커렉션이 심하니 너가 매뉴얼로 풀어서 자세를 만드세요 하는 거고, 시비어 터뷸런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토를 활용해서 속도계를 이용하면 피치 자세가 움직이니 그걸 280이니 막포인 76이니 유지하세요라고 매뉴얼에서 방법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자세 비행을 맞추는데 우리 737은 CWS 모드가 있어.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야. 자세를 가져다 놓고 CWS 모드를 활용하면 터뷸런스를 빠져나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 꼭 시비얼 터뷸런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자세 비행을 할 때는 그 모드를 충분히 활용해도 돼. 이렇게 활용하라고 만든 거야. 순항 중에도 속도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 터뷸런스 애너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맞냐? 그것도 그냥 방법의 차이야. 다 같은 이야기야. 순항에 필요한 에너지를 맞추고 최대한 변화를 주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인 거지. 강화 중에도 속도를 280으로 해야 되냐 250으로 해야 되냐 말이 엄청 많은데 외부 에너지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내가 일단 에너지를 줄여놓으면 덜 흔들리거든. 그래서 저고도에 내려가면 250나트로 줄여도 돼요 라는 문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고고도에서는 속도를 아래로 줄이라는 내용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뭐 엔진과 날개에서 나오는 추상적인 그림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계기의 속도계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잖아. 속도계 아래 스톨 스피드, 위에 VMO, MMO를 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상승을 하던 순항을 하던 하강을 하던 이 사이에서 스톨 스피드도 VMO나 MMO도 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안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순항 중에 터뷸런스 때는 상승과 다르게 매뉴얼로 끊지 말고 스피드 브레이크를 조금씩 사용해서 MMO를 치지 않도록 감속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 이건 매뉴얼의 내용과도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야. 매뉴얼의 내용은 끊어서 이렇게 매뉴얼로 맞추라는 내용이 있을 거야. 고고도에서는 엔진 파워에 대한 영향력이 커. 고고도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오버스피드가 된다고 조종사가 매뉴얼로 끊어서 파워를 오버커렉션해서 승무원들이 크게 부상을 입는 사고가 항공사에서 많이 벌어졌어. 그래서 나온 절차인 거야. 그렇다고 매뉴얼로 끊고서 맞추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순항 중에 내가 고고도에서 매뉴얼로 파워를 맞추려고 한다면 오버커렉션해서 그런 사고 사례가 있어서 내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지. 다 방법적인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조종사마다 다 방법이 다르구나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만 이해하면 모든 방법이 다 맞고 다 같은 말인 거야. 그리고 자세 비행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자세 비행을 알면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상승 중에 우리가 에어스피드 언리니어블을 알아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고도에서 에어스피드 언리니어블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평소에 자세 비행을 내가 익숙하게 많이 하면 에어스피드 언리니어블을 찾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지. 그냥 클라임 파워에 항상 비행하던 그 피치 자세를 놔두면 이상한 속도계가 뭔지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 그런데 QRH를 보면 피치 몇 도에 몇 퍼센트 파워를 맞춰라 하는데 내가 말한 것과 같은 건데 숫자 글로 적어놔서 그냥 어렵게 보이고 외워야 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걸 또 외우고 있고. 예를 들면 NADP 1이어서 3000피트가 지나가면 증속하려면 너는 피치를 FT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피치를 10도로 내리고 기다릴 거야. 그리고 플랩을 막 올리겠지? 그럼 속도계가 저절로 250나트까지 천천히 증속해. 이때 속도계 하나가 이상할 거야. 그럼 그게 잘못된 속도계인 거야. 그리고 10,000피트에서 피치를 5도로 내리고 기다리면 속도계가 천천히 280나트로 증속하게 되는데 이때 증속을 안 하거나 이상하게 가르치는 속도계가 하나 있겠지?
나머지 하나의 속도계는 스탠바이 속도계와 같을 거고, 그러면 그 이상한 속도계를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지. 외부 변화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이런 터뷸런스뿐만이 아니라 거스트 윈드가 많은 날에 어프로치 접근할 때도 적용이 돼. 거스트성의 바람이 심한 날 파이널에서 고어라운드하는 트래픽이 있고 내리는 트래픽이 있는데, 고어라운드하는 트래픽은 대부분 계기비행으로 들어와서 그래. 에너지를 속도계를 보고 따라가서 계속 오버커렉션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치 내에서 착륙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어라운드 하는 거고. 그런데 시계비행으로 에이밍을 포인트와 노즈 간격을 딱 찍어 놓고 조그만 거스트 윈드 변화에는 많이 너무 디테일하게 맞추지 않고 약간은 허용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글라이스롭과 로컬라이즈 포인트 계기는 안에서 다소 흔들릴 거야. 속도계도 당연히 흔들릴 거야. 하지만 에너지가 허용 범위인 마이너스 5나트와 플러스 10나트 사이라면 파워 에너지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거스트가 세도 컨트롤을 많이 하지 않고서도 착륙할 수가 있어. 속도계를 막 빨리 따라가면서 파워 컨트롤 죽어라 막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러면 절대 착륙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기 비행하면 거스트 윈드가 부는 날 착륙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야. 왜냐고? 우리 항공기 엔진은 스프롭 타임이 있어서 그 변화하는 반응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너의 손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실제 파워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착륙 영상들을 한번 봐봐. 요크가 엄청 많이 움직이거나 파워를 막 탁탁 소리가 나면서 풀 파워랑 아이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영상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 또 자랑하면서 말하는 조종사도 있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와, 진짜 737 조종사는 진짜 힘들게 비행한다, 정말 힘들게 내리는구나 라고 막 감탄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조작은 아니야. 약간은 좀 더 허용하고 밖을 보면서 그 테두리에서 에너지 변화를 적게 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밖을 엄청 많이 보고 비행기가 초기에 움직이는 걸 느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평소에 밖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밍 랜딩 영상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건 사실 비행 잘하기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나중에 너가 그걸 못하면 바람 불 때 착륙을 못해.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날씨가 좋을 때 더 눈에 익숙하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야. 오늘은 터뷸런스와 그리고 자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프로치 할 때 에이밍이 중요한 이유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